실제로 AI가 만들어갈 세상, 그리고 AI가 인바디드해서 로봇 속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져가는 세상은 아마도 이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30년, 50년 뒤에는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아마 그것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화두는 이걸로 던집니다. 근데 이렇게 큰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고, 저는 일단 양회부터 조금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양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 그리고 오늘 제목은 여기 보시는 대로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이쪽에 앉으신 분은 조금 손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겁니다. 딥식 이후에 AI하고 또 그 인공지능 이건데, 사실은 지금이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뭐 양해가 있으니까 좀 양해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이걸로 달까 아니면 이걸로 달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제가 중국에 산다고 조금 너무 뻥치는 것 같아서 이 제목하고 보세요. 인공지능의 변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 기회, 이거하고 인간하고 기계가 지구 수준의 패러다임이었고 지구 수준의 GDP였다 그러면 AI하고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은 결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거의 우주 진출해서, 이게 중국에서 경제학자면서 인문학자가 썼던 문장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흘려봤는데,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 양반도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구나 해서 제가 이걸 좀 카피를 떴어요. 우주 수준의 패러다임과 GDP가 10,000배는 늘어날 수 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AI가 만들어갈 세상, 그리고 AI가 인바디드해서 로봇 속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져가는 세상은 아마도 이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30년, 50년 뒤에는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아마 그것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화두는 이걸로 던집니다. 근데 이렇게 큰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고, 저는 일단 양회부터 조금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양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 그리고 그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민생,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하나 더 굳이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플러스로 대변되는 중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배의 GDP를 생각을 하면 막 날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의 땅을 짚고 있는 거니까 발을 그렇게 딱 놓고 보면 이거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쫙 해서 11조 8,600억 RMB, 한국 돈으로 한 2,300~400조 원 되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간단하게나마 적었는데, 이 방법은 이 두 개 외에 또 이거죠. 재정적자. 이거는 뭐, 근데 재정적자라는 게, 이걸 중국은 원래 법적으로나 내부 규정상으로 3%를 계속 지켜왔지만 작년에 3.7%, 8%까지 올라갔었죠, 재정적자가. 근데 이번엔 아예 4%로 빡 박았어요. 그 4% 이걸 5.66조고요. 작년보다 1.6조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방채는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방채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보면 저는 얘도 공도 있고 과도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가지고 헛짓거리 해가지고서 입마에 포켓한 나쁜 관료들도 있지만,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을 가시게 되면 중국 인프라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곳곳에 다 돌아다녀 봤지만 중국의 인프라가 변해가는 그 스피드나 또 그 정도로 깔려 있는 거를 보면 그 돈들이 100% 이렇게 헛돈 쓴 건 아니다. 한 7, 80%는 제대로 썼고 20, 30%는 헛돈 쓴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디 가도 100%를 갖다 제대로 쓰는 돈이 있겠냐 생각하면 이것도 용서가 되긴 하더라고요. 제 돈도 아니지만. 어쨌건 이 두 개가 제일 크죠. 그리고 초장기 국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국채가 별도로 있지만 특별국채 5천억은 별도로 딱 은행에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장기 특별국채 이꼴 무슨 뜻이냐면 안 갚아도 돼요. 초장기 국채는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소비재에 신이 있고 설비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여기 양신이라 그래요. 양신, 양중. 두 개의 새로운 거에 돈 쓰고 두 개의 중요한 거에 돈 써라 해서 중대 전략하고 중점 영역이에요. 딱 정해놓은 거고 그거에 대한 세부 섹터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미래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쫙 나와요. 도시도 그렇고. 근데 설비는 보시다시피 업종에 대해서 이제 돈 써라. 설비 바꿔주는 거, 노후화된 기계 교체하는 거 그런 데다가 정부가 보조금 줄게 이거고 위에 있는 거는 그 이구환신이라 그래서 이제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아이폰 쓰다가 지금 화웨이 폰을 처음 샀어요, 제가. 근데 화웨이 폰이 제가 살 때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안 사야지, 사면 안 되겠지 했는데 얘가 이제 폴더폰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아요. 써보니까. 근데 OS가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아니고 뭡니까? 저기 iOS도 아니고 요거는 하모니라 그래서 화웨이가 만든 거예요. 화웨이 스스로가 OS 이 구동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 홈까지 해서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 이유가 제가 딴 거는 다 중국 거 써봤는데 뭐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집에 냉장고도 그렇고 저희 중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중국 거를 가성비가 좋잖아요. 집사람이 처음엔 안 산다 그러더니 나중엔 다 이제 삼성 거에서 점점 더 바뀌었는데 이거는 진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바꿨어요. 이 보조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바꿨는데 제가 잘 바꿨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삼성 거랑 제 친구 뭐 가진 거 비교해 봤더니 훨씬 얇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고 또 싸게 주니까는 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서 할인된 것만 한 5, 60만 원 할인된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그 전에 샀으면 더 주고 샀어야 되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같이 쓰는 사람이 어제 그 양회에서 경제 오부장들 나와가지고 그 발표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구환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바꾼 휴대폰이 4,200만 대래요. 금년 들어서. 이번 1, 2월 달에. 그러니까 저도 4,200만 중에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쭉 했는데 작년에 이구환신 해서 그 GDP 잡아 돌린 게 1,500억 RMB 써가지고 1조 3천억 RMB가 나왔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3천억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 신에 들어가는 게 3천억 RMB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60조? 그죠? 60조 곱하기 한 10배 되면은 600조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왜냐면 1,500억 해가지고 1,300억 RMB 나왔으니까 8배 나왔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기가 아니고 저희 방송할 때인가 6.6배의 승수 효과가 있다고 그때 정부 발표를 보고 했는데 결과는 8배, 9배 나온 것 같아요. 최종 집계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3천억을 뿌리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렛대죠. 이렇게 3천억을 뿌려서 좀 쓰세요 했는데 얼마를 쓸지 모르지만 그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종목이 늘었죠. 위에 있는 것보다 더 늘었고 설비갱신 더 늘었고 얘들은 뭐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양회의 목표가 정해진 게 이번에 정해진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그리고 작년 11월 길게 가면 작년 9월 24일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작년 9월 24일 이후에 중국의 자본시장은 전후로 나뉩니다. 작년 9월 24일 이전 이후 대표적인 케이스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가 바뀌었냐? 첫째, 일단 지수가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그죠? 작년 9월 21일, 2일 지수하고 지금 지수 비교해 보면 모든 종목의 지수가 적어도 20% 이상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때 잡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입에 볼멘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상금 가지고 있다가 좀 샀는지 하여튼 이때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조금 손해봤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 뭐 그런 걸
저도 이제 한국에서 ETF 샀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섹터 로테이션이 있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베이스가 좀 달라진 거는 맞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작년 이전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되고 있어요. 첫 번째, 배당 금액은 사상 최대를 찍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의 배당 금액이 지금 계속 7, 8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4조 위엔 됐다고 엊그저께 역시 경제 5부장 나왔을 때 CSRC, 우리는 말하는 금융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얘기를 해서 2조 4천억 RMB면은 한국 돈으로 50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0조의 배당을 매년 하고 있는데 8년 전, 9년 전 보면 500조가 얼마였냐? 절반도 안 됐어요. 200조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7, 8년 전에 200조 정도에서 지금은 500조까지 올라왔다? 그거는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배당 말고 자사주 매입이 역시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 같다는 분석을 계속 하는데 얼마냐? 그럼 작년에 1,500억 RMB예요.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저께 경제 5부장 회의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1,500억 RMB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구환신 할 때 작년에 1,500억 뿌렸다 그랬잖아요. 30조? 근데 30조 정도의 바이백을 했다. 근데 그걸 미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미국은 바이백이 훨씬 더, 자사주 매입이 훨씬 더 많죠. 애플이고 뭐고 다 그렇잖아요. 배당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거꾸로 했어요. 근데 배당도 하지만 이제는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해라라고 해서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상장 주식이 지금 좀 이렇게 안 올라오게 좀 억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M&A는 늘리고 있어요. 작년에 M&A가 무슨 얘기냐면 자본시장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자본시장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자본시장에서 인수합병이 늘어난다.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은 작년에 M&A가 있었던 건수가 161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131건. 131건인데 작년에 60건 정도가 9월 24일 이후에 발생했어요. 9월 24일 이후에 정책이 그때 나온 게 M&A 6조 해가지고 M&A 쪽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막혔던 부분을 뚫어줬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작년 4월에 신국 구조라는 자본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 이런 걸 할 때 그것과 M&A 6조 또 과창판 8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본시장에서 모든 거를 다 해라. 그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다 해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131건의 M&A가 발생했고 그 중에 절반이 9월 말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년에 지금 현재 M&A가 몇 건인지 5배 이상 늘었어요. 2달 동안에. 그래서 640건이 지금 대외 공시가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저분한 애들 합쳐가지고서 크게 하고 아니면 상장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우회 상장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상장회사는 아닌데 상장한 애가 껍데기만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내가 웃돈 주고 사가지고서 나도 상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건 뭘 하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돼지고기 파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난초 키우는 회사겠습니까? 술 파는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회사? AI 관련된 애들, 테크 관련된 애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니네들이 더 커져라 세져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봐라라는 게 탑다운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다음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 짧아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면서도 계속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작년 9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자사주 매입, 대주주들이 자사주 매입하려고 그러면 인민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로 말하면 삼성에서 자사주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본시장을 바꿔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증시 쪽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향후에는 미래를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부동산 가지고
서브프라임 보면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리바운드, 바운드업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이 부동산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이제 뒷단 얘기입니다. 이게 1999년에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쉬관화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중국에는 핵심과 영혼이 없다. 여기서 핵심과 영혼이 없다. 코어와 소울이 없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최신샤훈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이 중국에서는 칩이에요. 마음 심자에 위에 초두 있잖아요. 그걸 갖다 신이라 그래요. 신이 뭐냐면 칩이에요. 칩. 중국에는 칩이 없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기업가 정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어서 이것이 언젠가는 자기들의 미래에 혹은 아마도 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자보즈에서 이거예요. 목졸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게 1999년에 얘기했던 거고 지금 저 이제 가보즈 혹은 자보즈라고 하는데 상하자 뒤에 재밌죠? 상자하고 하자 섞여 있잖아요. 이 글자. 이게 목덜미예요. 이거예요, 이거. 예. 목졸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자보즈에서 그거를 했는데 얘기를 했었는데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죠. 이 사람이 화웨이 회장. 근데 얼마 전에 민영기업가 간담회 한 거 아시죠? 2월 17일 날. 뭐 마윈도 갔었고 다 갔잖아요. 31개 기업들. 그 31개 기업들 중에서 상장사 코드가 다 나와요. 제 영상에도 아마 그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거 증권사 추천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중국 정부에서 공인한 원탑들이고 미래 중국을 책임질 애들이니까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렇게 쫓아가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서 센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일드가 뭡니까? 수율이잖아요. 반도체 수율이 화웨이에서 만드는 칩 자체가 지금 어센드 910C라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제일 앞서 있는 100 그리고 그 다음 거 800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 H20 요게 이제 H20이 고자칩이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었어요. 다 끌어내고서 고자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것도 없어가지고서 못 사요. H20. 근데 그거를 타겟팅해서 화웨이에서 지금까지 SMIC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수율이 작년에 20%인데 지금 40%까지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있지만 이미 38%라고 현지에서는 돌았었어요. 근데 아마 얘들은 이제 40%라고 해서 방송을, 신문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여기는 없지만은 시진핑 앞에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했던 얘기가 곧 코어와 소울이 없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한 게 중국의 인민일보에 나왔어요. 중국의 인민일보는 그쪽의 신문이잖아요.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다. 근데 요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AI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길래 이거는 제일 과장되고 제일 크게 보는 건데 이 정도로 한번 보고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놓은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생명도 없는 것이 지능이 없었다. 아메바 시절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생명은 생겼는데 지능이 없다. 이거는 뭐 풀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세대였죠. 생명도 있는데 지능이 생겼네? 이게 포유류들 뭐 이런. 근데 그때가 뒤로 갈수록 인간하고 기계의 콜라보에 의해서 지구 전체를 갖다 인간이 지배를 하면서 저런 세상이 돼서 지금 GDP를 1위라고 보면 AI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지능이 생기네. 로봇, 휴머노이드.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지구를 넘어갈 거다. 이거예요. 근데 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리는 있는데 별로 안 와닿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전 이게 제 때는 아니어도 저희 아이들 때는 이런 걸 좀 보지 않을까? 뭐 만 배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거보단 크겠죠.
그런 희망을. 근데 그렇게 보시면 AI가 가져올 세상, 그리고 AI가 어딘가로 들어갈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걸 쓴 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난 10년간을 보시면 이 데이터 이코노미라든가 AI 쪽에서 필요한 건 세 개잖아요. 컴퓨팅 파워. 그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 이번에 딥식이 바꾼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세 번째가 데이터. 근데 데이터는 어디 데이터가 있지만 인터넷에도 있고 뭐 네이버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합성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봇 데이터는 또 딴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다가 뭘 하려고 해도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GPU 칩이 필요한 거고 GPU가 다른 걸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잡아 돌리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 세 개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면 앞으로 10년 어디로 갈지를 갖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무조건 로봇 산업이 지금 0.1도 안 되는데 1 이상으로 갈 그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딱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이 복잡한 거 다 빼고 위에서 말씀드리면 LLM이라는 애가 딥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챗GPT가 될 수도 있고, 뭐 클러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걔네들이 몸을 가지는 거예요. 몸 속에 이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LLM이 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로봇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차가 뭐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진공청소기가 지가 알아서 청소를 우리가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다? 자율주행하고 똑같아요. 로봇도 자율주행을 하는 애예요. 그죠? 차도 우리가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못 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차는 지금 4개로 나눠요. L1에서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로 나누는데 로봇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샤오펑의 그 허샤오펑 회장이 어느 세미나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뭐 선에 다른 데서도 듣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걸 정리를 해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지금 중국은 L2에서 L3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요 단계예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로봇 청소기 2족이나 4족 로봇 그리고 로봇 팔은 제 그 친구한 친구가 현대 그 로봇 쪽에서 있었고 중국계 회사도 있어가지고서 잘 아는데 지금 로봇 시장이 제일 큰 건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봇 팔 이런 거 뭐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근데 로봇이 아니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인간같이 생긴 로봇이 지금 공장으로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중국을 갖다가 봐야 되고 무서워해야 된다 그러냐면 어떤 의미냐? 인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인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 중국 회사에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전 직장에서 인턴을 한 90명 정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뭘까요? 훈련을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로봇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가서 그쪽의 환경에 익숙하고 거기서 뭘 필요로 하는지 배워서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것도 로봇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로봇이 뭘 할지에 대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가장 다양한 장소가 어디 있다?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제조업의 모든 공급망이 다 있고 모든 공장이 다 있는데 인건비가 싼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로봇으로 공장으로 로봇 인턴들을 데려와서 실습을 시키고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샤오미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유통업체들도 그렇고요. 로봇들을 가져가서 그 장소에 맞게끔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가면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상해에 가면 로봇 훈련장이 있어요. 로봇 훈련장. 거기 가면은 빌딩 전체가 100여 종의 로봇이 거기서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훈련이 된 놈을 갖다가 이거를 여기 있는 입력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지를 한다면서. 그죠? 그러면 뭔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카피 떠가지고 옆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피 떠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얘는 똑같이 나랑 똑같이 해서 이게 공부가 되네 해요. 그럼 그 환경에서 육아 로봇, 뭐 육아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가사 로봇, 그다음에 셰프 로봇 이런 거 있어요. 애들 축구하는 것도 있어요. 축구.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로봇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서 프로그래밍된 기본 동작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이거예요. 그게 L3로 가야 되는데 중국은 금년에 L3로 들어가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L3로. L4 정도 되면 이제 협업이 다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피규어라는 미국계 그 스타트업이죠. 둘이서 로봇 협업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왔는데 치즈 봉다리 같은 걸 주니까 지가 냉장고 문 열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로봇 둘이서 협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사람이 시켜서 조작하는 게 있는가 하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걔가 1월인가 했죠. 1월 중순? 뭐 2월 초 정도에 했는데 3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으시는 뭐죠? 유비트리. 유비트리가 공장에서 그걸 똑같이 했어요. 두 놈이서 한 놈이 이렇게 집을 올리고 저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제가 더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올리고 받고 넣고 그걸 갖다 이제 혹자들은 리모트 컨트롤 했을 거야. 인형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이제 중국 친구들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딥시크도 막 그렇게 의심을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증거도 안 나오지만 어쨌건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피규어라는 회사가 얼마나 앞서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냥 저희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금방 쫓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어쨌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끝까지 가면은 AGI라 그러잖아요. 그죠? 범용 인공지능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던 그런 게 시연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멀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될 거냐? 금방 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전 재산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 세상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L1에서 L5까지 했지만 인바디 되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힘들 거지만 금년에 중국계 일부 앞서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가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CCTV에서 금년 초에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 중국의 인형 기계인이라 그래요. 그쪽 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형 기계인 북한식 같은데 어쨌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0년대만 1천억 RMB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얼마죠? 50조 되나요?